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대출 좀 받으려고요.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한번 받아야 돼서 여기 동의서 작성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 서명했어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금리가 지금 한 5% 정도 나오는데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5%라고요? 작년엔 2%였는데 꽤 높아졌네요. 저 신용등급 높은데 그래도 5%인가요? 네, 이게 신용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엔 5천만 원 빌려도 연 100만 원 이자였는데 이제 250만 원 이자 내야 하네요. 값이 2배는 더 올랐군요. 저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저는 가격이 비싸지면 그만큼 이 재화를 사고 싶은 마음도 줄어든다라는,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옷에도 가격이 있고 핸드폰에도 가격이 있고 컴퓨터에도 가격이 있는데 이걸 사는 돈이라는 것에도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의 가격이 바로 금리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냐고요? 바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게 돈을 사는 과정입니다. 이 돈을 살 때 작년에 비해서 만약에 금리가 3%, 5%씩이나 올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작년에는 2%만 돼도 대출을 받아서 무언가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5% 대출을 받으면 그럼 수익률을 한 10%는 내야 되나? 하는 마음에 부담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5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2천만 원으로 대출을 받아야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금리가 높은 만큼 대출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출을 받으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비는 그냥 줄이면 되는데 투자는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고, 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봐도 빚을 내서 투자라는 어떤 자산에 대한 개념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이 대출의 금리가 낮을 때 투자 심리는 이만큼 됐다라고 치면은 대출의 금리가 오른 만큼 투자 심리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겠죠. 금리가 2%일 때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 금리가 5%로 올랐네? 그럼 나 3천만 원만 투자할래. 나 2천만 원만 투자할래. 이런 식으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1,000만 원씩만 수요가 줄어도 이게 정말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시장에 도는 돈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라고 미국의 한국은행 같은 금리 결정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계속 금리 올린다. 금리 이번에 올릴 거야. 라고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주식시장이 이거에 반응하고 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부동산과 다르게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빠르게 빠져나가죠. 부동산은 구입하고 매매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소유권도 넘겨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되게 복잡한데 주식은 그냥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빠르게 튀어나가는 주식의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금리라는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더 많이 출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기에 있을 때는 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 올인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확보해서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금리와는 조금 별개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요. 우리나라의 인구 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죠. 그런데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양은 이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랑은 별개로, 금리는 투자 수요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내가 살아야 할 집, 그리고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든지, 금리가 얼마든지 내가 이 재화를 사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같이 투자 수요랑은 별개로 어떤 생필품이라는 재화적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싸도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공급 부족할 때 아파트 값이 금리랑 별개로 오르거나 혹은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자산의 가격이 무조건 떨어진다라기보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 자체적인 가치나 혹은 그 자체적인 재화의 특성, 그리고 그 자체적인 재화가 어떻게 공급되고 수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금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돈 좀 맡기려고요.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금금리요? 네, 예금금리 이번에 한 2.5%, 3%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작년에 비해 많이 올랐네요. 당장 맡길게요. 여러분, 방금 상황에서 또 신기한 점이 있지 않았나요? 내가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가 높으면 대출이 줄어들어 버리는데 반대로 내가 돈을 맡길 때는 금리가 높아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은행에 더 맡기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버리면 대출에 대한 수요는 줄고 또 예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에 있는 돈 자체가 일주 흡수가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지 않고 또 흡수가 많이 돼버리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높였다 내렸다 하면서 그 시장이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맞추는 건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금리가 낮았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금리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